그리고 체지방은 뭐 평생의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해봤느냐? 안 해본 게 없다. 맞아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가지 노력 끝에 1001번째 체지방이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 프로그램에서 체지방이 42%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진짜요? 네, 42%가. 지금은요? 안 재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네. 저도 그렇고 정말 이 체지방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맞아요. 생각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네. 별의별 뭐 노력을 다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체지방이 정말 없으면 오히려 건강에 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가 지방세포라고 하면 그냥 지방이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하는 내분비 기관의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너무 적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서 불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뼈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남성분들의 경우도 역시 정자 수도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를 해서 불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 체지방이. 예. 자, 소 원장님. 네.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지방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담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지방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지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음이라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나 림프 같은 것들이 순환이 잘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담으면 쌓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우리가 들은 담습하고는 좀 다르네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담음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예. 그래서 쌓이게 되면은 거기가 고인물이 되고 썩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쪽에서 자라나는 뭐 피부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관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너무 많은 거는 정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적당한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번 주에는 우리가 소금의 억울함에 대해서 맞아. 토론을 해줬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지방의 억울함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또 체온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홀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체유비책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된 단어가 있잖아요. 좋다 그래도 과유불급이다. 맞아요. 네. 그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혹시 체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게 된 또 조심해야 될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체지방은 아까 분비를 하는 내분비 기관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지방량이 너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네요. 무슨 뭐 지방간. 한 거의 10가지가 다 되는데요. 보통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만성 피로나 지방간, 담석증도 유발할 수 있고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살이 찌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얼굴 살이 쫙 빠져버리면 굉장히 늙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은 체지방 자체가 노화의 주범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다가 막 지방을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살찌면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는 노화가 생기니까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팔자주름 생기잖아요. 그게 자꾸 늘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인데 그 안에 볼륨을 넣어주면 당연히 좀 탱탱해지겠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많으면 좀 피부가 탱탱해 보이니까 좀 덜 늙어 보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죠. 지방이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고. 그러니까 고인물에서 자라는 피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썩은 물에서 피부가 자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탱탱하거나 아니면 빛이 좋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지방률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스타들을 좀 준비하셨다고. 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옛날 이 비의 체지방 0%는 옛날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의 저는 0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닌자 어쌔신 찍을 때인가 보다. 어떤 몸이 제일 좋으신지 한번 봐보세요. 체지방이 0%. 0이에요? 0일 수도 있어요? 네, 0%라고 하시더라고요. 0 믿음이 안 가네. 요즘 이제 성훈 씨는 체지방 10%. 10%. 그다음에 차태현 씨는 19.4%. 차태현 씨가 딱 보기 좋은데? 노유민 씨는 35.4. 옛날에 빼기 전에 모습이네.
근데 차태현 씨 정도가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현실적이잖아요. 예. 인간적인 몸매 같아요. 몸이지만 이제 성훈 씨나 비는 비인간적이잖아, 솔직히. 보기 좋은 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보기 좋은 건 제가 볼 땐 성훈 씨 좋네요. 네. 그러니까 체지방이 10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밑에 여성 스타들도 한번 볼까요? 이시영 씨가 네. 4.7%. 어휴, 예. 권투를 많이 해가지고. 몸에다 이제 가죽만 클라라 입은 거 씨가 아닌가요? 18%. 예. 그다음 서현 씨가 24.5%. 예. 그다음에 이희경 씨가 그래도 야, 이거 37.5%. 이희경 씨 96이네요. 저것도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서현 지금 씨잖아. 클라라 씨하고 서현 씨 딱 중간 정도 사이즈로. 아니 서현 씨가 일단 좋잖아요. 체지방 비율이. 예, 네. 지금 땡 그랬어요. 틀렸다고. 동쳤네요. 저쪽에서 동쳤네요. 땡 소리가 났어요. 이게 생방이니까 재밌네. 아까 네. 우리가 넣은 그 음식이 요리가 이제 된 거야. 5분 예. 이제 됐습니다. 땡 소리가 5분 생방이 이제 재밌네요. 됐네. 네, 근데 이 체지방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 좀 다릅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인 우리는 남성분들은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 네. 성인 남성들의 경우는 15에서 20% 정도가 제일 적정한 체지방률이라고 보고 15에서 20이면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저 차태현 씨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은 남성분의 경우는 25%를 넘어선다고 하면 네.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성분들은 기준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정도가 적정량이고 네. 30%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서현 씨. 그러게요. 그죠? 딱 네, 이 기준 네. 안에 드네요. 그러니까 딱 제가 잘 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약간 글래머러스하고 보기 좋다 하는 스타일이 딱 체지방률이 좋은 적정한 정도네요. 거죠. 그죠? 너무 말라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체지방이 0은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솔직히. 0이 그죠? 있어요? 아까 비. 아, 여성은 없어요. 아, 여자는 없습니까? 여성 훨씬 힘들죠. 네. 자, 우리나라 그 네. 40대 남성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제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니면 또 누구 하나 아니면 뭐 비만인 거예요. 네네. 자, 과연 저도 체지방률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줄자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야. 굿모닝 팀을 대표해서 제가 과연 살신성인했어요. 아, 자, 이렇게 그야말로 재봤는데 살신성인이에요. 어떻게 이게 나왔을지. 어떤 측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 제가 종아리가 41.1cm, 허벅지를 쟀더니 55.88cm, 허리가 88.9cm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부동호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묻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바로 이게 이제 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종벅지라고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전복지. 이 판을 보시면 종벅지 측정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아리하고 허벅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을 측정할 때 제일 네. 많이 쓰는 건 체질량 지수예요. 예. 체질량 지수는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 적고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허리둘레가 종벅지보다 크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종벅지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네. 허리둘레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많으면 허리둘레가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체지방은 좀 적으면서 하체 근육이 잘 발달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종벅지의 둘레가 허리둘레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이야, 그럼 저는 안전 체지방률이 안심하셔도 괜찮다는 되겠네요. 얘기네요? 체지방률과 근육률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벅지라니까.